네, 요즘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여전히 많이 덥네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영상에 이어서 브레이킹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레이서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악셀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킹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서킷에서 레이싱을 할때 169 그 선수들하고 일반인하고 좀 차이 나는 게 브레이킹 스킬입니다. 뭐 일반인도 뭐 악셀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결국 그 코너 전에서 그 브레이킹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랩 타임이 틀려지고 그리고 이제 레이스에서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게 브레이킹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브레이킹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서킷에서의 랩 타임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브레이크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바이크는 특성상 브레이크를 잡으면 앞바퀴 하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뒷바퀴 하중을 줄면서 이제 앞바퀴의 하중이 증가해서 이렇게 쉽게 이제 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앞이 뭐 미끄러운 거나 미끄러운 어떤 그런 데 있을 때는 또 조심해야겠죠. 결국은 앞브레이크를 잘 써야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어, 어떤 주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크는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뒤가 같이 잡히는데 브레이크는 이제 레이스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장비를 끄면 앞뒤 연동이 되는 그 시스템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앞뒤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브레이크를 잘 써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브레이킹은 라이딩 테크닉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고 바이크의 브레이크 성능은 라이더의 실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는 소리도 원인은 여기에 있다. 어렵지만 절대로 터득해야 하는 테크닉이다.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사람은 속도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올바른 강한 브레이킹을 걸지 못하면 강한 속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만큼, 브레이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강한 제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브레이크를 최대한 써먹어야 한다. 특히 바이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동력의 주역이다. 일단 중심은 앞브레이크에 중심이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노면에 눌리는 힘이 작기 때문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면 쉽사리 노크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동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모토GP나 슈퍼바이크 선수들도 보면 뭐 다 그러진 않지만 뒷브레이크를 거의 쓰지 않는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선수마다 그건 성향의 차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통 7대3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라고 하거든요. 앞에 70%, 뒤에 30%를 거라고 하는데, 이제 제 생각에 한 70에서 120km 사이 중속에서는 7대3이 맞는 것 같고요. 레플리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6, 70km 이하에서는 5대5로 앞뒤 브레이크를 같이 잡아주는 게 좀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킷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속 주행을 하죠. 서킷에서는 8대2나 아주 초고속에서는 9대1로 잡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뒷브레이크를 안 잡는 그 레이서들이 있긴 한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뒷브레이크를 같이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브레이크에만 의존을 하면 약간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고 바이크가 좀 흔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약간 한 10%라도 뒷브레이크를 잡아주면 훨씬 바이크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고수의 선수들, 모토GP 슈퍼바이크 선수들도 뒷브레이크를 안 쓰는 선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 약간 특별한 경우라 생각하고요. 그 딥브레이크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딥브레이크를 쓰지 않으면 하이사이드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딥브레이크가 갑자기 그립을 잃었다가 갑자기 그립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라이더를 이제 튕겨버리는 걸 하이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딥브레이크를 좀 잡고 제어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덜 하는데, 그냥 앞브레이크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밸런스가 깨졌을 때는 하이사이드 위험도 있다 보니까 제 의견은 딥브레이크를 약하게라도 고속에서 같이 써주는 게 더 바이크 밸런스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네요. 딥브레이크를 동시에 걸지 않으면 차체가 불안정해지고 제동 거리도 늘어난다. 제가 그래서 별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강한 감속 지속에서 앞서 말한 신체 홀딩을 엄수할 것. 하반신 홀딩을 강하게 하라는 거죠. 무릎과 발목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제 배꼽을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등을 구부리고 이제 배 근력으로 상체를 지탱한다. 배에 힘을 주고 등을 구부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팔에는 체중이 전혀 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팔에 힘을 주고 꽉 잡고 있으면 앞바퀴에 더 오히려 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는 이때 체중을 그쪽으로 실어주면 안 됩니다. 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핸들을 잡고는 이때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이제 무릎과 발목으로 꽉 홀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스텝을 앞으로 차듯이 힘을 주는 것도 몸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스텝에 힘을 주고 지탱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야는 너무 가까운 곳을 보지 않도록 한다. 브레이킹 중에 너무 가까운 곳을 보면 약간 이렇게 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시야를 좀 약간 더 멀리 보고 있으면 그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는 면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은 중요하다 보니까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또 이렇게 실어놨고요. 브레이크는 잘 표현이 돼 있네요. 콱 하고 한 번에 콱 잡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이렇게 지그시 브레이크는 단숨에 꽉 하고 잡는 게 아니라 지그시 꾹 잡는 게 중에 콱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팔에 또 힘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신 홀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꼬꾸라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다. 그 바이크는 이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몸을 하반신 홀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 하반신 홀딩이 안 됐을 때는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한 것 같고요. 핸들을 통해서 체중이 앞바퀴에 실리면 오히려 앞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쉬워진다. 예, 그래서 아까 팔에 힘을 빼라는 거고요. 네, 체중이 한꺼번에 앞바퀴에 실리면 그 한계 영역까지 금세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바퀴가 락이 안 걸릴 것도 팔에 힘을 주고 체중을 실어버리면 앞바퀴가 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바퀴에 체중을 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신으로 차체를 확실하게 고정하고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리라는 거죠. 이렇게 뻣뻣하게 있지 말고 가볍게 구부리고 유연하게 상반신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중에는 자신감, 침착감을 잃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코너링인데요. 이제 브레이크는 직선에서 끝내는 것이 기본이다. 이거는 서킷에서도 공도에서도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브레이킹을 끝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포셜 상태라고 그러죠. 포셜 상태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그 다음에 가속도 하지 않는 그런 등속 상태입니다. 그냥 일정한 RPM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중간 지점이 이제 바이크랑 코너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점을 CP라고 합니다. 이 CP는 이제 클리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등속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CP가 지나자마자 AP는 이제 에이펙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로틀을 전개하면서 바이크를 이제 일으키게 하는 지점을 AP라고 합니다. 에이펙스라고 그러죠. 보통 레코드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 CP가 먼저 나오고 바로 AP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되진 않지만 CP 그 다음에 AP 여기서 이제 악셀 전개 이게 이제 좀 가장 레이서들이 이렇게 말하는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낮아짐에 따라 엔진의 회전수를 맞추면서 시프트 다운을 해간다. 예. 이제 기울인 채로 브레이크를 걸면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쉽다. 이 기울인 상태입니다. 이쪽 들어갈 때는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 이제 포셜이 등속 상태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면 잘못하면 바이크가 일어나면서 이쪽 코스 밖으로 나갈 수가 있거나 이렇게 슬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감속이 안 된 상태에서 코너를 돌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명심해야 되고요.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고 싶은 마음에 랩을 단숨에 움켜쥐는다면 일부러 타이어를 미끄러뜨려서 넘어지려고 용쓰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이시죠? 코너링 중에 브레이크를 콱 잡아버리면 그대로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느님이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차체와 타이어에 충격을 가하면 순간적으로 타이어가 로크되는 일이 있다. 이래서는 풀브레이크는 꿈도 못 꾼다. 그래서 지그시 당긴다. 그러니까 이제 콱 하고 이제 콱 잡아버리면 락이 되면서 이제 바이크가 불안정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찰흙지듯이 꾹 하고 잡으라는 거고요. 지그시 잡으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타이어나 차체에 급격한 충격이 가진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충격이 가야지 꽉 잡지 말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그시 이렇게 찰흙지듯이 잡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끽 하고 비명을 지른다는 거는 락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 전에 끄 하면서 이제 신음소리 내듯이 그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서킷에서 레이서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여기 설명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끽 하기 전에 끄 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브레이킹을 그 감각을 찾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처음에 지그시 이렇게 잡는 걸 약간 속도를 빨리 하되 그 가운데서도 이제 콱이 아니라 꾹 이걸 잊지 말라는 거고요. 예. 서둘러 서둘러 꽉 잡아서 슬립하는 것보다는 꾹 잡아서 확실하게 거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에서 브레이크 걸 때는 시프트 다운해서 항에서 설명했던 요령대로 기어를 천천히 내리면서 브레이크를 건다. 그리고 바이크 기울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여놓는다. 차체를 눕히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짓이란 꼴사납고 그저 위험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태백의 1번 코너라고 서킷에 했을 때 200m, 150m, 100m, 50이 이게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통 쿼터는 6단에서 5, 4, 3 이렇게 3단까지 내리고 여기서 이제 퍼셜 상태로 등속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시프트 다운을 같이 하면서 브레이킹과 시프트 다운을 동시에 같이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와 브레이크를 같이 걸면서 감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이크가 안정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서 코너 진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킹만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렇다고 엔진 브레이크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엔진 브레이크와 브레이킹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너 들어갈 때는 이제 눕힐 때는 브레이크 내지는 스로틀을 크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CP까지 진입을 하면서 이제 코너를 공략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은 브레이킹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브레이킹은 참 약간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냥 대충 밟으면 되지, 잡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순한 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미세하고 어떤 섬세한 어떤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브레이킹에 대해서 항상 연습하면서 연구를 해봤으면 어떨까 됐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브레이킹에 대한 거는 정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보셨으면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